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 이 설 밥상에 올려야 될 세 가지 그야말로 중요한 이슈가 있다.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 그리고 거짓말, 허위 공문서 작성, 즉 김명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북한의 불법으로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기로 하고, 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슬그머니 살짝 넘긴 USB 문제,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마침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을 갖다가 2년 6개월 실형을 때리고 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 발목을 잡을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역시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USB 문제 갖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이적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보면은 발끈하여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 뭐 이런 식으로 흔한 얘기를 직접 나서서 나는 이적행위 한 적 없어, 북한에 그거 지어주려고 한 적도 없어 라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구속되고 우리가 그 사건을 통칭하여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보니까 이거는 기자 출신의 강민석 씨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직접 구술을 했거나 아니면은 법률가가 어설픈 법률 지식 갖고 봐라 술은 먹었을 때 음주운전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 전문에 보면은 처음에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쫄았습니다. 쫄아도 단단히 쫄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옛날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알리바이 만들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민석 씨, 제가 이제 왜 보면 강민석 씨가 기자 출신의 강민석 씨가 썼다기보다는 누군가 법률 전문가, 법을 아는 사람이 손을 대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요지는 뭐냐니까 흔한 얘기로 법조문이나 재판 판결문에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없다. 당연하죠.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그와 같이 새로운 정권을 잡았다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강제로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사표를 갖다 종용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외압을 가하는 가운데 결국 그 자리를 빼고 낙하산 인사로서 이른바 그때 캠코더 인사라고 그랬습니다.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 그 낙하산으로 내려받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아직도 임기가 남아있는 그와 같은 기관장들을 갖다가 겁박했던 것, 그 사안 자체를 놓고 우리가 언론적 표현으로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나 또 국민소통수석이나 강민석 대변인 블랙리스트 판결문 어디에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이른바 판결문입니다. 언필칭 블랙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해서 김기춘 씨,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 김기춘 씨, 조윤선 정무수석도 했고 당시 문화부 장관 했던 조윤선 씨를 몇 차례 감옥에 가두었던 그 블랙리스트,
그 블랙리스트. 그 블랙리스트가 그 문서 어디에도 블랙리스트가 쓴 적 없습니다. 다만 보면은 지원, 이와 같은데 지원을 갖다가 배제하는 명단이죠. 그 어디에 블랙리스트라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제 1년 후에 본인이 퇴임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보면 이러저러한 형태로서 검찰에 또 공수처에 불려다닐 생각하니까 가급적 블랙리스트가 됐든 뭐가 됐던 탈원전 정책이 되었던 북한에 비밀리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 산자부에 시켰던 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나는 관여된 게 없어. 나는 지시한 적 없어. 내가 지시한 거 누가 본 사람 있어? 나는 아니야 라고 발뺌하기 바쁜 겁니다. 즉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을 위해서 그래도 문재인 씨가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이 나중에 공수처나 검찰에 이제 수사가 닥쳤을 때 난 지시한 적 없어. 난 블랙리스트 같은 거 불자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강민석 씨를 통해서 이와 같은 브리핑을 서면 브리핑을 한 겁니다. 강민석 씨 이제 서면 브리핑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의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상급심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입니다. 근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보면 그 당시 김은경 전 장관 등이 옛날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니까 준엄하게 꾸짖었죠. 그것은 설사 과거 전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타파해야 할 관행이고 실제 당신이 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나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고 시정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부의 판결문에 보면은 이러한 불법적 사표 요구는 처음이다. 천대미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법적인 사표 강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유죄를 갖다가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 연말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면 이제 정부 산하기관이 대략 한 330개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등 해서 2,727명이 있습니다. 2,727명 중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466명이 낙하산, 즉 캠코더 인사였던 겁니다. 참 보면 그 다음에 더욱더 가관인 것은 강민석 씨 서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는 윤주경 의원, 독립기념 관장, 그거가 딱 당시 피우진 보훈처 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요하다시피 이제 사표 내라고 그랬을 때 윤주경 당시 관장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결국 한 발 물러나서 나름 윤주경 관장은 임기를 지켰고 했습니다마는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독립기념 관장에게도 자 임기 몇 달 남았지만 사표 내라고 강요했던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강민석 씨 브리핑에 마지막에 또 한 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참 보면 용팔이 여기다 금 안 묻어놨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건 정치 용어도 아닙니다. 법률 용어도 정치 용어도 아니고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17세기의 영국 청교도 혁명 그 이후에 생겨난 그야말로 우리 저널리즘적 표현입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물론 찰스 2세가 블랙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만 그건 자기 아버지를 사형에 처했던 거기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 리스트, 살생부가 블랙리스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제는 사라져야 될 구시대의 유물로서 블랙리스트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건 법률 용어도 정치 용어도 아닙니다. 시사 상식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 변호사인 문재인 씨나 또 문재인 씨 노발대발 했겠죠. 또 마치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다 하니까 사라져야 될 구시대 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랍니다. 뭐 이렇게 저희 취재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관심사는 퇴임 후 안전입니다. 본인은 이제 임기가 1년 남으니까 슬슬 이제 뒤가 캥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권 초반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칼춤을 추었는데 이제 저 멀리 이제 내리막길 종점이 보이니까 이제 슬슬 이른바 뒤가 캥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지금 관심사는 어떻게 되었든 지금 뭐 정권 재창출이고 뭐고 아니 말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자기 죽긴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평생 친구였던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되자마자 한 것이 전시일가 때려잡고 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갖다 백담사 보내는 겁니다. 백담사 가는데 노태우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8개월, 9개월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달리 볼 거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민정수석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김대중 대통령 대북 불법 송금 5억 달러 송금 이 관련해서 일반 대북 송금 특검 그거 사인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옆에서 사인하라고 법률적 조언을 했던 것은 누가 뭐래도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입니다. 자기도 캥기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자기도 그래도 나름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뒤돌아보니까 어머머 이거 큰일 나겠거든. 당장 지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감옥 갔듯이 이게 바로 김기춘, 조윤성 감옥 보냈던 블랙리스트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더하면 더했지. 그것뿐입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이 보니까 온 곳에 지뢰밭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어떻게든 그때 사건에 나는 연루된 적이 없다. 내가 지시한 적은 없다. 내가 구체적으로 저놈을 죽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다만 눈만 쿵빵쿵빵 했을 뿐이다. 눈만 쿵빵쿵빵 했던 게 무슨 죄냐. 라는 식으로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말이 이상하시죠?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지난해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 기자회견 했을 때 마침 어느 기자가 퇴임 후에 어떠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영원한 친구고 정치적 동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구시대를 청산한 새로운 시대의 이른바 맞이다.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늘 그랬거든요. 퇴임 후에. 나는 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구시대의 막내였더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떠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했을 때 그때 답이 뭐냐니까 잊혀진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잊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그 워딩이 이래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끝내고 난 후 대통령이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 툭 무심 중간에 튀어나온 얘기가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퇴임 후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잊혀지려고 합니까? 잊혀질 권리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토록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절대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싶은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갖다가 뒤로 한 채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서 저쪽 양산 근처에 1200평 큰 대지에 집 짓고 김정숙 씨랑 알콩달콩 사시겠다고요? 그거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유명한 정치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쪽 현재 문재인 캠프 쪽, 또 문재인 쪽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요즘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 이야기하면 그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서 법률 전문가 학자들에게 직접 묻는다는 거예요. 실제 이러한 것들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왜? 문재인 씨는 법률가 출신이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 즉 현재 형법상에 딱 명문되는 그 조항만 없으면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죄가 없을 것이다 하고 지금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법률 조문에, 그 세세한 조문에 있니 없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통치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역사적 판단이 내려서 죄가 있으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황태수 TV에서 지난번에 장성민 전 의원의 그 얘기죠. 이번에 북한에다가 불법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려 한 것은 흔한 얘기로 장성민 전 의원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소환돼서 끌려갈 그럴 사안이다. 그랬더니 실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제법 관계자들한테 묻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제형사재판소에 소환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이미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수감되는 모습 보면서 아마 오금이 저리고 등골이 오싹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제3, 제4 이야기하면서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마치 바보 영구가 얘기하죠. 여기다 금 묻어놓고 영구 여기다 금 안 묻어놨다 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겁니다.